하우징 앤 인테리어 디자인인데 네. 하우징 앤 인테리어라서 이제 주로 이제 모든 실내에 관련된 디자인, 뭐 공간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실내학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이제 공간 구성, 이제 한 사이트에 맞춰서 공간, 그러니까 약간 좀 개인적인 걸 하는 건데 사실 보통 애들은 한 부정적인 게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이쪽을 오게 된 거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쾌감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간 구성 조그만 유저를 선택하고 컨셉을 만들고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사이트를 정하고 그 사이트에 맞는 공간 구성 그리고 그거를 3D로 만들어서 이제 3D로 아예 실제처럼 딱 구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좀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평상시. 항상 솔직히 일요일 빼고 하지 않나요?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쉴 수가 없죠. 네. 다 그런 작업을 보통은 이제 3학년 초에 합니다. 3학년 초에 이제 나중에 고학번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공공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 그 연령대와 그런 남녀노소의 모든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한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그냥 학기 초에만 좀 내가 원하는 공간 그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진행하기가 어렵죠. 네. 일단 모든 디자인의 시작은 사실 연필과 종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생각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컴퓨터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저는 마카나 뭐 종이 같은 걸로 먼저 공간을 구현한 다음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뭐 CAD 파일, 뭐 스케치업, 뭐 3D 렌더링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의 시작은 종이와 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전 수상을 제가 좀 많이 하진 않은 편이라서 저는 좀 실내 환경 디자인이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디자인을 공모전을 낸 적이 없고 뭐 지샥 시계 일러스트 공모전 아니면 뭐 중앙대 최근에 했던 뭐 캐릭터 SNS 이모티콘 공모전 이런 걸로만 수상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스케치업 하나도 못 다룰 때 연필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포토샵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선을 따서 그렸던 솔직히 말하면은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공모전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 과 동아리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고 또 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뭐 교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교수님의 조언을 얻어서 내가 점점 성장하는 걸 느낀다면은 그게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서양학과 근데 요즘에는 서양화라는 이제 명칭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해학과라고 좀 교수님들도 그렇고 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서양학과라고 해서 뭐 진짜 유화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통칭하는 그냥 순수 미술 다 통칭하는 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업은 약간 과제랑 좀 다른 느낌인 게 과제는 진짜 해야 돼서 하는 느낌이면은 작업은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 약간 이유가 있고 하고 싶어서 하고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 뭐 그런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작업한다 그런 것 같아요. 과제가 곧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제를 던져주시면은 그 속에서 제가 거의 과제가 근데 뭘 해라가 아니라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나는 거기서 이제 코칭을 해주겠다 이런 식이라서 그냥 개인 작업을 하면은 그냥 교수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수업이라 일단은 구상을 해오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할 거다 했을 때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 글을 쓰고 뭐 참고 자료가 있으면 뽑아오고 해서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요. 그래서 아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시작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결국 학기 말쯤에는 완성이 돼서 뭐 그걸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식. 붓이랑 물감이랑 팔레트랑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이제 다양하게 하는 작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채화는 수채화, 유화는 유화, 캔버스에 하는 사람들, 종이에 하는 사람들 다 다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붓이랑 종이, 캔버스, 물감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하고 있는 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지금 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면 죽음에 관한 작업인데 너무 그렇게 또 무거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좀 죽고 어떻게든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좀 그 사람을 잊어가는 과정? 잊어가는 것도 하나의 기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스냅 사진 같이 제가 기록을 하면서 빨리빨리 잊어가지만 기억하려는 그 사이를 뭔가 그냥 죄송해요. 수행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 UX를 디자인하는 과입니다.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 외관 디자인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거고, 제품은 작은 소품에서부터 가구, 전자제품, 가전제품 다 통틀어서 약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UX도 UI도 다 꼭 물질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하는 작업은 컴퓨터 앞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개인 작업할 때는 솔직히 몸이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솔직히 개인 작업할 때가 시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과제는 딱 그 주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 작업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솔직히 힘든 거는 육체적으로는 개인 작업이 더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뿌듯한 거는 남는 것 같아요. 개인 작업 했을 때는 약간 해야 된다는 마음의 불안감과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약간 그 사이의 길이 죄책감도 들고 다급하기도 하고. 일단 2, 3학년 때 기준으로 하면 7일 중에 5, 6일은 과제했던 것 같고, 이게 과제 시간이 되게 다른데 제가 최장기로 했던 거는 72시간이었어요. 작업도구랑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프로그램은 일단 3D를 다루는 거니까 3D 프로그램, 라이노, 알리아스, NX 이런 거 들어가고, 또 후보장 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들어가고, 재질 입힐 때 키샷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했던 삼성 멤버십 뽑는 거 1차 과제로 나왔던 건데, 그게 주제가 컨티뉴어스 러닝이었고요. 그거를 재해석해서 제품으로 만들거나 서비스 디자인 푸는 거였는데, 저는 서비스 디자인, UX 디자인을 했었고요. 제가 한 거는 지속적인 교육을 남한과 북한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재해석했고, 공통되는 게 밥이라는 문화를 찾았고, 또 접근성을 낮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밥이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편의점 그리고 도시락
이게 생각나서 편의점 도시락 패키징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 도시락에 남한에서는 북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문화랑 설명을 해주고 북한에서는 남한 음식을 넣고 남한에 대해 설명을 해줘서 그런 지속적인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뿌듯하고 그때 몸이 되게 많이 상했었거든요. 약간 티가 날 정도로. 근데도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힘들긴 했는데 학교 과제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들고 빡셌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후련했어. 음악예술학부는 이제 작곡, 창음과랑 이제 악기, 관현악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창음과는 작곡, 지휘, 피아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작곡은 이제 국악 작곡도 하면서 이제 서양 오케스트라 클래식 작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휘는 이제 아예 통틀어서 뭐 국악 지휘, 관현악 지휘도 하지만 서양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관현악과는 이제 악기랑 장단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이제 악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쟁, 가야금, 검고, 피리, 대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장단이 이제 장구, 그리고 꽹가리, 징, 북 이런 식으로 전통 악기도 있지만 팀파니나 아니면 마림바, 카본, 젬베 이런 서양 악기도 들어가게 돼요. 관현악이랑 창음과랑 이렇게 해서 음악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작업, 그러니까 작품 같은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공연 연습이나 아니면은 어떤 작품을 만든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뭐 1년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 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 그런 작업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연습 또한 작업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고민하는 것 또한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작업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이 작품을 받으면 이 곡이라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나만의 해석을 할까라고 하는 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작업이라고 하면 개인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다 개인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3번 연습하는데 그 중에 한 3-4시간? 많으면 3-4시간, 적으면 1-2시간 요즘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일은 무조건 악기를 잡고 주말에는 완전 멀어서 자는 편하게 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직업이 음악인이고 연주자이다 보니까 일단 제일 도구라고 하면 악기가 맞긴 한데 그 외부적인 걸 봤을 때 저희가 연습할 때 같은 경우는 메트로놈 아니면 조율기, 튜너기 이렇게도 많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작곡과는 이제 노트북으로 해서 피날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악보를 예전에는 뭐 노트로 해가지고 연필로 해가지고 손으로 사보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피날레 컴퓨터로 찍는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작업도 하고 있어요. 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작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쇼케이스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약간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해금 하시는 분 오정민이라는 여기 나오신 분하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작업을 쇼케이스 공연을 함으로써 이제 관객들한테 좀 더 알리고 국악을 알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관객들도 많이 그 음악을 듣게 되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게 많이 뿌듯했었죠. 연희라는 게 사실 좀 말로 사람 뭐 웃기거나 몸을 쓰거나 연희적인 거를 표현하는 거라서 사물놀이나 민요, 목소리, 몸을 써서 하는 목소리를 써서 하는 민요, 판소리도 있고 연기를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연희예술 안에 파트들이 지금 연희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맡고 있는 파트는 전공하는 파트는 타악 파트라고 국악 사물놀이 악기 북, 징, 장구, 꽹가리 등을 이용해서 연주하고 뭐 작품을 만들고 연습하고 하는 거를 타악 파트라고 하고 연예예술 안에 그 다음에 민요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민요 판소리는 다들 이런 그냥 소리 목소리 이용해서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연기 파트는 노래 연기 파트라고 따로 있어서 그 친구들은 거의 국악을 많이 이용해서 뮤지컬이나 뭐 창작 작품, 마당극 그런 느낌의 이런 극을 연출하고 연습하고 연기 수업을 하는 거를 연예예술입니다. 저희는 작업이란 단어를 잘 사용 안 합니다. 저희는 거의 연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작품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습은 당연히 어떤 예술이든 연습이 없으면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능이 없다면 재능이 있어도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작품, 곡에 있어서 그 연습한 걸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데 너무 많이 하고 좀 뭐랄까 같은 걸 반복하고 자꾸 머리를 써서 계속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나. 거의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국악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북, 징, 장구, 꽹가리도 그거 사실 전공 악기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악기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악기가 이제 모든 북이라고 되게 엄청 크고 이런 북을 많이 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동제 때 했던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이 이제 체육대회 하려고 모여서 하는 게 대동제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느낌? 거기서 이제 했던 공연이 인상 깊은 건 저희가 연예예술의 타악 파트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음악하고 연주하고 있다 국악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고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를 갔다 와서 군악대라서 이제 그 평창으로 지원을 가서 공연 행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창에서 개막식을 했던 게 아마 조금 의미가 있고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 한 학기 동안 이제 제가 한 작업을 하는 건데 원래 계획해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연희예술 국악대 연희예술 분들이 밖에서 공연 연습하는 거를 저희가 드론이나 카메라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찍고 싶었는데 원래 그 있던 계획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작업을 어떤 걸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작업이란 단어 그 자체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다른 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궁금함 알고 싶다 그런 거로 시작하게 된 것 같고 형 하는 거 우리 작업하는 건데 이제 다른 과들도 작업하는 거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작업이야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했어요. 이게 과연 작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찍으면 이것 또한 작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저희의 그냥 정말 호기심과 흥미를 채워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업은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하는 창작 활동, 예술 활동 그게 작업이라는 말로 치환돼서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든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표현해내면 그게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히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을 담아내려고 하고
그것이 꼭 결과물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무엇에서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런 모든 전반적인 정말 우리 모든 흐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다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생각하고 느낀 점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참 어렵고 작업이란 거나 예술이 참 다시 한번 어렵다고 느껴진 점? 다른 과제들에도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이 과제도 그렇다고 막 엄청 처음에는 계획이 되게 거창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안 된 것 같고 이제 급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매력 있다는 걸 느낀 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터뷰이들이 자신들의 대답을 하는데 또 결과적으로 편집할 때는 저희의 의도대로 편집이 되니까 뭔가 남의 입을 빌려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듯한 그런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전공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작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